중국이 우리보다 이 뒷자리가 넓은 걸 훨씬 좋아한대요. 그래서 원래 걔네들 좀 대국적이어서 차 큰 걸 좋아해요. 음 옛날에 미국이 좀 그랬잖아요. 네. 미국이 엄청 덩치 컸잖아요. 요새 중국도 그래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겨도 음. 이게 훨씬 길다라는 점. 길다. LPG 2.0 엔진을 쓰고 있고요. 음. 최고 출력이 이제 146에 6000 rpm, 음. 토크가 19.5, 4200. 19.5면 LPG 차 치고는 그래 괜찮은 거예요. 전복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음. 커튼형 에어백이 이제 뒤에 오. 승객석도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오, 요런 예, 거는 그렇지. 괜찮아요.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는 택시라는 건 운전석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방송 막 했잖아요. 왜 앞에 타는 승객은 어떻게 하라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앞에 또 의무적으로 달았단 말이죠. 네. 이제는 그 말 안 해도 이제 뒤에까지 달게 됐네요. 맞아요. 이제 뒤에 승객까지 어. 전복이 돼도 이제 다 어. 하라고 이렇게 어. 커튼형으로 넣어줬다고 역시 하네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 많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음. 아주 괜찮습니다. 기본 옵션에 들어갔어요? 네. 뒤쪽이 아까는 35mm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전체적으로는. 뒤에만은 70mm래요. 그래서 오. 앞에를 조금 줄이고 뒤를 훨씬 넓혔다고 할 뒤에 수 타는 있겠죠. 승객이 이제 편안함이 좀 더 있겠네요. 네. 그리고 LPG는 항상 이 탱크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탱크를 원형으로. 도너츠형으로. 네. 요새 스페트 안 쓰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좋고요. 또 안전상 이제 압력이 가열이잖아요. 음. 도너츠형이 압력을 가할 때 골고루 번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안전성도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렁크가 거의 일반 뭐 가솔린 버전이랑 거의 동일한 크기라고 해요. 음. 옆에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어 갖고 오. 소리가 좀 적대요. 근데 저 이중 접합 유리가 망치면 안 깨지잖아요. 자, 여기서 앞에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 쓰면 유리가 두 장이에요. 그쵸. 중간에 이제 비닐이 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음. 해주는 게 이중 접합 유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측면에 이렇게 유리가 있을 때 이중 접합 유리는 분명히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불이 났다든가 만약에 문이 안 열린다든가 탈출하려고 그러면요. 안 깨지잖아요. 이중 접합 유리 탈출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비닐이 있잖아요. 그 네. 안에 유리가 깼다 하더라도 그거를 칼로 유리를 잘라서 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게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유리를 쉽게 가격을 해서 사람이 비상 탈출구처럼 빠져나오기는 좀 어렵다. 요 세 모델을 인제 지금 시판하는 차 중에 택시로 쓸 수 있는 세 차종인데요. 뭐 다른 보통 현대 기아만 많이 사니까 네. 다른 데는 뺐어요.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압도적으로 좀 우월해요. 일단 소나타다 보니까. 그렇죠. 택시는 저 정도까지 고급은 사실 많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소나타면 되죠. 그쵸. 여태까지 그리고 소나타가 대중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택시하면 소나타였지. 음.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개인 택시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뭐 그랜저라든가 갔지만 대부분 소나타가 대중적이죠. 기업에서야 당연히 소나타를 선호할 것밖에 없죠. 왜 가격이 일단 싸니까.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음. 대량으로 구매를 많이 넣었대요. 이제 택시 법인에서. 예. 그래서 지금 주문해도 1년 뒤에 온다. 어.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해 갖고 음. 인제 거긴 또 강성 노조니까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좀 싸게 들여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국의 그래도 제조 산업을 위해서 국산을 하는 대신 쪼끔 비싸게 만든 게 나을까요? 나는 한국에서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중국은 자동차에 그 만드는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70-80만, 그다음에 100만 정도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폐차하는 거잖아요. 큰 트러블 없이.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뭐 만들긴 만든다고 하지만 쟤네들이 그렇게 내구성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대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원래 이제 뭐 모든 건 뭐 현대나 기아에서 설계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들고 그걸 만드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쪽 현지의 기술진들이 있는데 현지의 기술진들이 여기다가 납품을 할 때 정말 우리의 그 오랜 경험을 갖고 축적돼 있는 노하우로 만드는 거하고 뭐 짧은 기간에 형성된 그런 중수를 만들어낼 텐데 여러 가지 내구성 부분이라든가 배선 특히 이런 것들이 뭐 규정이야 우리가 현대에 정했겠지만 그것이 좀 다 만족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역사는 50년밖에 안 되지만 그 대기업에다 납품하던 회사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중소기업에서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배선에도 옛날에 트러블도 많고 막 그런 지금 배선 트러블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은 중국에서 그런 경험한 역사가 거의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트러블 고장률은
솔직히 기존의 국산 소나타보다는 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고무 부싱이라든가 할 때 고무 이런 것들이 고무 만드는 역사 또한 사실은 뭐 원래 독일이 강하고 일본이 강하고 그다음에 독일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인제 평화고무라는 그런 국제 유사가 있단 말이죠, 전 세계를 음. 상대하는. 근데 아직은 얘네들이 그런 건 사실은 그렇게 우리처럼 자동차용 고무를 만드는 그런 회사는 사실 없잖아요. 음. 그다음에 모비스라는 우리 회사는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또 모든 부품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통제라든가 아니면 그 내구성 시험 방법 따라와 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의문이 갑니다. 한 200-300 정도 올리고 한국에서 하는 게 낫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음. 근데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이쪽 생산하는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산에서 다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던데 음. 고거는 인제 뭐 올해가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